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사 지수 팍팍 높여주실 거죠? 네, 저희 한 10분 정도 진행하는데 네. 이 코너만 다 들으시면은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묻지마 칼부림입니다. 네. 신림역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2주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어제 그 한 백화점에서 분당의 한 백화점에서 네. 이 흉기 난동이 발생했는데요. 이러다 보니 이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좀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또 이런저런 그 사건 사고가 관련 비슷한 사건 사고가 또 그 여러 건이 또 있어서 시민들의 이제 불안이 굉장히 지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네. 대로 신림역 사건이 이제 발생한 지 2주도 되지 않아서 또 이번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충격적이에요,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충격적이고 요즘 뭐 이제 사람 많은 곳에 가기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불안에 지금 떨고 있는 시민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사건의 개요를 잠깐 짚어보면 20대 남성이 분당 서현의 인근 그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흉기를 휘두르기 전에는 경찰을 몰고 인도로 돌진을 해서 이 5명이 다쳤고요. 이후에 이제 백화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9명이 다친 겁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6분 정도 걸렸는데요. 이 6분 만에 14명이 부상을 당한 겁니다. 피의자는 2001년생, 22살의 배달 노동자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오늘도 이제 흉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서울 강남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20대 남성을 붙잡았는데 뭐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식칼 2자루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국회가 이제 법을 개정해서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가중 처벌, 지금보다 훨씬 엄중하게 이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네. 그런데 그 국회에 이미 계류 중인 법안들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묻지마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특가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고요. 또 지난달 28일에는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형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가 됐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도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요. 사회에 대한 증오심을 표출하기 위해서 폭행, 이 살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네. 해당 범죄 형량의 2배까지 처벌하는 가중 처벌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 그 계류 중인 법안들을 실제 처리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이 상임위 차원의 논의는 있어 왔지만 지금 논의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묻지마 범죄는 이 정의를 내리는 데 좀 모호한 데다 묻지마 범죄를 계획 범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어 왔고요. 네. 또 묻지마 범죄자를 치료 감호나 치료 명령 대상에 포함시키는 치료 감호법 개정안도 발의돼서 이 계류 중인데요. 뭐 치료를 하려면은 일단 뭐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개념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또 진단 방법이 아직 없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지금 계속 제기가 돼 왔습니다. 이처럼 이 국회에서 법을 강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뭐 국회뿐 아니라 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번이 뭐 처음이 아니라 기존에도 이런 그 비슷한 범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왜 네. 이런 대책들이 진작에 나오지 않았나 뭐 그런 아쉬움이 좀 남네요. 네, 앞으로 모방 범죄도 이제 또 연이어 터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 또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 순살 아파트 총체적 난국입니다. 네.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이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순살 아파트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희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설계와 시공, 감리는 물론 이 LH의 전관 예우 문제까지 확대가 되면서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관 예우, 뭐 현관 예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낳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네. 이제 논란이 커지면서 여당이 입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전수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LH가 발주한 아파트 중에서 철근이 누락된 이번에 문제가 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했고요. 네. 그리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 해지권, 이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설계나 감리 과정에서 또 담합이 있었는지 또 부당한 하도급 거래가 있었는지도 직권 조사를 한 후 결과를 보고 책임자를 처벌하기로 했고요. 정부가 다음 주부터 이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 아파트죠. 이것은 민간 아파트 293곳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장을 감독하는 업체, 이 문제가 된 현장을 감독하는 업체에 LH 퇴직자가 대다수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LH 퇴직자들의 전관 예우 문제도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조사가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이번 그 부실공사 책임 소재를 놓고는 여야가 이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엉터리 설계와 부실 시공, 또 부실 감리 이런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 이런 입장인데요. 또 지난 정부 때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LH가 유능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당 차원의 진상조사 TF를 가동했고요. 이 국정조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문제가 된 LH 발주 아파트 15곳 가운데 13곳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공사가 시작됐거나 준공됐다며 반박을 했고요. 이 공사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감사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남 탓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전 정부, 현 정부 탓을 하면서 이제 여야가 이제 서로 이제 뭐 내탁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가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그런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을 보면은 이미 국회에서 이 부실 시공 방지법이 10건 이상 발의가 돼서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이 주택법 또 건축법 개정안 등 최소 13건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요. 부실공사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현행 감리 체계를 보완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특히 지난해 그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그 당시에도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뭐 국민 안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는 만큼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픽 바로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 생존 게임 잼버리입니다. 지금 이 전북 새만금에서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뭐 극심한 이 폭염 속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면서 네. 이 조직위의 운영이 상당히 미숙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행사를 계속해야 되느냐, 뭐 중단해야 되느냐, 야권은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매 그 수백 명씩 온열 질환자가 이제 속출하고 있는데 이번 그 이렇게 이제 폭염 시에 행사를 준비하고 이제 개최하는 데에도 좀 미숙했다 이런 그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폭염 예보가 뭐 이미 전부터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대비가 좀 잘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요. 이번 잼버리 대회가 이제 1일 날 개막을 했습니다. 8월 1일에. 그래서 네. 12일까지 지금 일주일도 넘게 남았죠. 이어지는데요. 이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황인데 이 행사장 자체가 이 간척지다 보니까 뭐 숲이나 나무가 없어서 뭐 그늘이 없다. 뭐 거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땡볕에서 그냥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다 보니 참가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특히 엊그제 이 개영식 행사의 경우에는 참가자들이 개인 텐트에서 이 개영식 행사장까지 6km를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됐고요. 참가 인원이 4만 명이 넘습니다. 한 4만 3천 명이 되는데 이 병상이 70개밖에 준비가 되지 않은 점 그리고 모기나 파리 등 이 각종 벌레가 들끓고 샤워실이나 화장실이 부족한 점 등이 이제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뭐 이런 점은 뭐 야외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심지어 생수나 얼음이 부족한데 이 잼버리 그 행사장 부지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뭐 오전에는 예를 들어서 생수를 6,000원에 얼음을 6,000원에 팔았는데 네. 오후에는 8,000원에 파는 이런 바가지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12일까지라고 하면 오늘 4일이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 이상 이제 남았는데 네. 준비만 그 6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뭐 시설을 포함해서 관리가
부실하다는 그런 비판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정이 그래서 이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서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전기 공급 용량을 증설하고 냉방버스 그리고 탑차를 지원하고요. 이 얼음물을 10만 명분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이 잼버리가 정쟁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챙겨 나갈 것이라며 준비 미흡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일은 나중에도 늦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반면 민주당은 세계 청소년의 문화 교류와 또 우애의 장인 잼버리가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라는 비판까지 듣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박광훈 원내대표 무엇보다 이 잼버리 진행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조금 전 말씀해 주신 대로 대회 기간을 축소할 것인지 또 중단할 것인지 검토를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특히 이 소방 당국이 그 개영식 행사에서 이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자 좀 행사를 중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요청을 했었는데 이 개영식 행사가 계속 진행된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한 상황인데요. 한편 이 잼버리 행사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이 전북도지사는 행사 중단이나 축소는 세계 잼버리 연맹의 권한이며 본인은 그런 권한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아직도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네. 특히 이제 지난 그 세계 잼버리 대회 10수년 전에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도 똑같은 이런 폭염 속에 진행을 하다가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좀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됐는데 그런 것을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남은 기간이라도 좀 정부와 또 이 조직위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간 이슈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